CNN 정치부 기자 출신 감독이 만든 화장실 영상이 미국 공영방송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이 뉴스냐는 조롱 속에서도 카메라를 들었어요. PBS에서 거절당한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단 2주 만에 1000만 뷰를 기록했죠. 그녀는 그 영상을 편집하다 손을 떨었다고 고백했습니다. 15년 CNN 경력과 공영방송의 판도를 뒤바꾼 영상 한 편. 그 속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레이첼 블룸입니다. 15년간 CNN 정치부에서 백악관을 출입하며 대선 특집을 진행했어요. 하지만 제가 진짜 관심 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정책이 실제 시민들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였죠. 전환점은 어머니가 휠체어를 타시게 된 후였어요. 함께 외출할 때마다 깨달았거든요. 미국의 공공시설들이 얼마나 불친절한지를요. 화장실 찾기도 어렵고 있어도 더럽고 장애인 시설은 완전히 형식적이었습니다. 휠체어로는 문턱 하나도 넘기 힘들었고 화장실 문은 너무 좁았어요. 비상벨은 있지만 작동하지 않거나 직원이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료 기자 마이클이 보여준 영상 하나가 제 세계관을 바꿨습니다. 바로 한국 안성휴게소 영상이었어요. 조회수가 벌써 1000만을 넘어가고 있었죠. 댓글들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우리나라는 언제 이렇게 될까? 한국 여행 가고 싶다. 영상 속 휴게소는 제가 아는 그 어떤 시설과도 달랐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편안해 보였거든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여유롭게 휴식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다니며 겪었던 불편함들과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거야, 이게 진짜 뉴스야. 다음날 바로 상사인 데이빗 편집장을 찾아갔어요.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데이빗이 커피컵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화장실을 뉴스로 만들 생각인가요? 저는 그 영상을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데이빗, 이 작은 공간 하나가 한 나라 전체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사회정책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요.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레이첼, 당신은 정치 전문 기자예요. 시설 리뷰어가 아니라.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인프라는 국가의 품격이에요. 시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약자를 어떻게 배려하는지 모든 철학이 담겨 있거든요. 어머니의 경험담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미국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요. 하지만 결국 제작비는 승인되지 않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결정했습니다. CNN 시절 모아둔 취재비 2월금과 개인 저축까지 털어서 항공료를 끊었어요. 루이스가 물었죠. 제 전속 카메라맨이었는데요. 레이첼, 정말 가는 거야? 휴게소 촬영하러? 루이스, 어머니와 함께 다니면서 깨달았어요. 누군가에겐 일상인 공간이 누군가에겐 넘을 수 없는 벽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이건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야. 인천공항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본 건 아닐까요? 그냥 잘 만든 홍보 영상에 속은 건 아닐까요? 15년 쌓아온 기자로서의 명성을 걸고 떠나는 모험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니 확신이 들었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필요해서 시작된 거라고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다녔던 미국 공항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먼저 공항 화장실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요? 미국에서는 범죄와 안전 문제로 휴게소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있는데 여기는 호텔 로비 수준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무장애 시설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설치된 게 아니라 정말 사용자 입장에서 설계되어 있었어요. 문턱이 없고 공간도 충분하고 손잡이 위치도 완벽했죠. 어머니가 여기 계셨다면 얼마나 편하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렌터카를 빌려서 경부고속도로로 향했죠. 루이스가 조수석에서 계속 탄성을 질렀습니다. 레이첼, 도로 상태가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거야? 미국 고속도로보다 훨씬 부드러워. 첫 번째 목적지는 당연히 그 영상의 주인공인 안성휴게소였어요. GPS를 따라 도착하니 주차장부터 압도당했습니다. 질서정연하면서도 넓고 깨끗했어요.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카메라를 멈춰달라고 했어요. 루이스, 잠깐. 이거 정말이야?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조리하고 있었고 한쪽에선 아이들이 안전한 놀이시설에서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안내 데스크에서 길을 묻고 계셨는데 직원분이 큰 지도를 펼쳐서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면 구글맵 보세요 라고 했을 텐데요. 가장 궁금했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또 한 번 충격이었어요. 사용료가 무료였거든요. 미국에서는 연방법으로 휴게소 내 상업시설 운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화장실과 주차장, 음료, 자판기 정도만 제공하는데 말이에요. 내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각 칸마다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었고 유아용 의자도 있었어요. 장애인 화장실은 정말 휠체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넓었죠. 핸드폰으로 어머니에게 사진을 보내며 생각했어요. 여기 계셨다면 얼마나 편하셨을까? 푸드코트에서 루이스와 점심을 먹으며 대화했어요. 미국에서는 사람보다 감시 카메라가 많았는데 여기는 정반대네요. 어디서나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해요. 마침 지나가던 직원분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김민지 씨라는 분이었는데 3년째 이곳에서 근무하신다고 하더군요. 혹시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 이렇게 깨끗하고 친절한 건 아니죠? 김민지 씨가 환하게 웃으시며 답했어요. 아니에요, 손님. 저희는 365일 매일 일해요. 매일이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서비스 철학이 담긴 공간이라는 걸요. 안성휴게소에서 받은 인상이 너무 강해서 다른 곳도 궁금해졌어요. 혹시 안성휴게소만 특별한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호텔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여주휴게소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나와 있었어요. 특히 반려동물 동반 가족들이 많이 찾는다는 정보도 있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휴게소에 반려동물을 데려간다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여주휴게소로 출발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눈을 의심했어요. 반려동물 전용 구역이 정말 따로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루이스, 이거 진짜야? 개들을 위한 공간이 있어. 그것도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시설이었어요. 물그릇도 있고 배변 봉투도 비치되어 있고 심지어 간단한 놀이기구까지 있었죠. 건물 내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 넓게 마련되어 있었고 수유실도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실내에 있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루이스가 감탄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에서는 아이가 조금만 뛰어도 부모들이 사고 날까봐 난리인데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펜실베이니아 고속도로를 타고 할머니 집에 갈 때의 기억이었죠. 휴게소는 그냥 급한 용무를 해결하고 빨리 떠나야 하는 곳이었어요. 지저분하고 무서웠거든요. 부모님이 빨리 해, 빨리라고 재촉하셨던 기억만 생생해요. 하지만 여기는 정말 달랐습니다. 가족들이 여유롭게 식사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편안하게 휴식하고 계셨죠. 한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정은 씨였는데 6살 딸 서연이와 함께 부산 친정에 가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예전 휴게소와 비교하면 어떠세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어릴 땐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빨리 일 보고 나오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서연이가 가자고 조를 정도예요. 서연이가 놀이터에서 신나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 남겨줄 공간이 다르다는 건 정말 미래가 다르다는 말이겠구나. 이정은 씨가 덧붙였어요. 요즘은 휴게소 가는 것도 나들이에요. 서연이 아빠도 휴게소 음식이 맛있다고 일부러 들르자고 해요. 추천받은 마장휴게소도 들렀어요. 여기서는 지역 특산품으로 만든 호두과자와 다양한 간식들을 맛봤습니다. 단순한 편의점 과자가 아니라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지역 특색 음식이었어요. 매장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 호두과자는 천안 지역 호두로 직접 만든 거예요. 매일 아침 신선하게 구워서 가져와요. 공간은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문화가 되는군요. 루이스가 카메라를 정리하며 말했죠. 레이첼, 이건 정말 다른 세상이야. 그날 밤 호텔에서 촬영분을 정리하며 깨달았어요. 휴게소들이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가족들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특별한 공간이 되고 있다는 걸요. 대형 휴게소들은 충분히 경험했으니 이제 정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작은 휴게소들은 어떨까? 예산이나 규모가 작으면 배려 시설들이 부실하지 않을까? 어머니의 휠체어 경험 때문에 특히 걱정되는 부분이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작은 휴게소일수록 장애인 시설이 형편없었으니까요. 인터넷으로 영동 고속도로의 소규모 휴게소 몇 곳을 찾아봤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정말 작은 휴게소였습니다. 건물도 작고 주차 공간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예상 밖의 장면을 봤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방문객들을 도와주고 계셨거든요. 자원봉사자셨죠. 어르신,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젊은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요. 나도 젊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돌려줄 차례지. 말씀하시는 표정이 정말 따뜻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화장실부터 확인했습니다. 작은 휴게소임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벽했어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 적절한 높이의 손잡이들이 모두 갖춰져 있었죠. 심지어 비상벨도 2군데나 설치되어 있었어요. 앉은 상태와 서 있는 상태 모두에서 누를 수 있도록 말이에요. 루이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만 특별한 건가? 궁금해서 다른 소형 휴게소 3곳을 더 방문했어요. 놀랍게도 어디를 가나 똑같았습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약자를 배려한 설계가 기본이었죠. 한 휴게소에서 만난 박영수 관리소장님께 물었습니다. 작은 휴게소인데도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할 게 뭐 있어요? 약한 사람이 편해야 모든 사람이 편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법적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애인 시설을 만들지만 여기서는 그걸 당연한 배려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마침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할머니를 보게 됐어요. 청소 담당 직원분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드리고 도와드리더군요.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급하실 거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배려를 받으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이었죠. 여기선 약자를 위한 배려가 특별한 게 아니라 평균이에요. 루이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선진국이겠네요. 마지막으로 들른 휴게소에서는 더 놀라운 걸 봤어요. 시각장애인 할아버지가 혼자 오셨는데 매점 직원분이 상품 하나하나를 설명해드리고 계셨거든요. 이건 호두과자고 이건 깨엿이에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정말 자연스럽고 친절했어요. 마치 가족을 대하듯 말이에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였다는 걸요.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특별한 선행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여기는 사회.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진짜 뉴스의 핵심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들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특히 같은 아시아 국가들 말이에요. 마침 CNN 시절 베이징과 도쿄의 특파원으로 근무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마크에게는 베이징 휴게소 촬영을, 유키에게는 도쿄 근교 휴게소 섭외를 부탁했죠. 먼저 베이징으로 갔습니다. 루이스와 함께 베이징 근교 고속도로 휴게소를 방문했어요. 첫인상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중국 휴게소는 규모가 엄청났어요. 건물도 화려하고 웅장했죠. 와, 규모가 정말 대단하네. 한국 휴게소보다 3배는 큰 것 같아. 하지만 내부로 들어가니 실망스러웠습니다. 우선 화장실 사용료를 내야 했어요. 3위안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무료였거든요. 무엇보다 청결 상태가 아쉬웠어요. 규모는 크지만 관리가 잘 안 되는 느낌이었죠. 직원들도 무표정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친절함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죠. 장애인 시설도 있긴 했지만 형식적이었어요. 휠체어로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실제로 사용하기엔 불편해 보였거든요. 뭔가 다르네, 루이스. 겉모습은 크고 화려한데 속은 차갑네요. 일주일 후 도쿄로 이동했습니다. 일본은 또 완전히 달랐어요. SA, 즉 서비스 에리어와 PA, 파킹 에리어로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있었죠. 50km마다 SA, 15km에서 25km마다 PA를 배치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모든 게 정확하고 깔끔했습니다. 자동화 시설도 최신 기술이었고 지역 특산품도 정말 체계적으로 진열되어 있었어요. 청결도도 완벽했죠. 한치의 오차도 없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하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너무 기계적인 느낌이었거든요. 효율적이고 완벽하지만 사람 냄새가 없었죠. 일본 휴게소 직원에게 질문했습니다. 손님들과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세요? 업무 규정상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만 대화합니다.
한국에서는 직원들이 먼저 다가와서 도움을 주고 개인적인 대화도 나눴는데 말이에요. 심지어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엔 일부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확실히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완벽하지만 차갑고 중국은 웅장하지만 불친절해요. 한국은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했어요. 루이스가 정리하며 말했죠. 시스템의 완성도는 일본이 최고였고 규모는 중국이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사람 중심의 배려는 한국이 독보적이었네요. 세 개국을 직접 비교해보니 더욱 분명해졌어요. 한국은 효율성과 인간미, 시스템과 따뜻함을 동시에 갖춘 정말 독특한 모델을 만들어낸 거였죠. 각 나라마다 장단점이 있었지만 휠체어를 타신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한국이 가장 편안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베이징 호텔에서 지난 한 달간의 촬영분을 정리하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이야기라는 걸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걸요. 한 달 반 후 미국으로 돌아와 PBS의 파일럿 다큐멘터리를 제안했어요. 한 달간의 촬영분과 함께 상세한 기획안을 제출했죠. 2주를 기다린 결과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레이첼, 이건 여행 다큐멘터리지 사회 이슈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프로그래밍 팀장인 사라의 말이었어요. 공영방송 시청자들이 외국 화장실 이야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사라, 이건 단순한 시설 소개가 아니에요. 공공정책과 사회 철학 그리고 시민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공영방송 프라임타임에 방영하기엔 너무 가벼운 주제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 이야기까지 자세히 했어요. 미국의 공공시설들이 얼마나 불친절한지, 한국에서는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이것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요. 이건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가 약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거든요. 하지만 결국 방송 불어 통보를 받았죠. 15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무력감은 처음이었어요. 루이스가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레이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루이스. 혹시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요? 절대 아니야. 내가 카메라로 담은 건 분명히 특별한 거였어.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야. 루이스가 제안했어요. 우리가 믿는 거면 우리가 직접 세상에 알려보자. 유튜브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결정했어요. 개인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로 했죠. 3주간 밤새워 편집 작업을 했습니다. 제목은 고민 끝에 미국 기자가 본 한국 휴게소의 놀라운 비밀로 정했어요. 썸네일도 신경 써서 만들었죠. 한국 휴게소의 깨끗한 모습과 미국 휴게소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요.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정말 떨렸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구나. 15년 쌓아온 언론인 커리어를 걸고 하는 일이야. 첫날 조회수는 겨우 800이었어요. 친구들과 동료들이 봐준 것 같았죠. 둘째 날 8,000, 셋째 날 8만. 일주일 후에는 80만 뷰를 넘었습니다.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관점은 처음이야. 한국 정말 대단하네. 우리나라 공공시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실제로 가서 확인해보고 싶다. 루이스가 신나서 전화했죠. 레이첼, 이제 뭐가 진짜 뉴스인지 알겠어? 응, 뉴스는 반드시 정치나 사건만이 아니야. 사람들의 일상 속에, 그리고 작은 배려 속에도 있어. 2주 후 조회수가 200만을 넘어서자 확신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이야기였구나 하고 말이에요. 영상 공개 3주 후 제 이메일함과 전화기가 정말 폭발했어요. 조회수가 500만을 넘어가고 있었죠. 처음엔 한국 언론들이 연락해왔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까지 외국인이 본 한국 휴게소라며 기사화하더군요. 그 다음엔 해외 언론들이었습니다. BBC 아시아 데스크 에디터인 제임스가 직접 전화했어요. 레이첼,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독일 도이체 벨레에서는 독일어 더빙까지 제안했어요. 일본 NHK에서도 연락했습니다. 아시아 특집으로 방영하고 싶다면서요. 가장 놀라운 건 정부 기관들의 반응이었어요. 네덜란드 교통부에서 정식 공문이 왔습니다.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방식에 대한 상세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휴게소 개선에 참고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도 벤치마킹 문의를 보내왔어요. 한국 정부나 도로공사와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영국 고속도로청에서도 이메일이 왔어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기준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트위터에서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휴게소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생겨난 거예요. 각국 사람들이 자국 휴게소 사진과 함께 한국과 비교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독일인이 올린 글 우리 아우토반 휴게소도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인의 댓글 한국 가서 휴게소 투어하고 싶다. 일본인도 참여했어요. 효율성은 우리가 이기지만 따뜻함은 한국이 최고네요. 3주 후 조회수는 800만을 넘었습니다. 그때 정말 예상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PBS 사라였습니다. 레이첼 정말 죄송해요. 제가 완전히 잘못 판단했네요. 사라. 이 영상을 봤는데 정말 대단해요. 정식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제작비도 충분히 지원할게요.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야 무엇이 진짜 뉴스인지 아시겠어요? 루이스와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사람들은 진짜 이야기를 원해. 언론들의 후속 보도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워싱턴 포스트 공공시설로 본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지표. 뉴욕 타임스 작은 배려가 만드는 큰 차이 한국의 휴게소 혁명. CNN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이전 직장이었는데 참 아이러니했죠. 한 달 후 조회수는 마침내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작은 개인 다큐멘터리가 국제적인 화제가 된 거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어요. 휠체어를 탄 미국인이 쓴 글이었는데 화장실에서 그 나라의 진짜 풍경을 봤습니다.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요.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대성공 이후 정말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PBS에서는 정식 다큐멘터리 시리즈 제작을 제안했고 랜덤하우스에서는 책 출간 의뢰도 왔습니다. 넷플릭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글로벌 공공시설 비교 시리즈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이었죠.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UN 도시문화 포럼에서 온 초청이었어요. 공공공간을 통해 본 문명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요청한 거죠. 동시에 서울시에서도 초청이 왔어요. 도시정책 세미나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루이스와 함께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이번에는 PBS 정식 제작진 5명과 함께였죠. 인천공항에 내리며 깊은 감회가 들었습니다. 8개월 전 불안한 마음으로 홀로 왔을 때와는 정말 다른 기분이었어요. 이번엔 휴게소를 넘어서 더 넓은 시각으로 한국을 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 촬영지는 서울 지하철 시스템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홍대 입구역에서 카메라를 돌렸죠. 이번에는 또 뭘 발견할까요, 루이스? 레이첼, 당신의 눈을 믿어요. 휴게소에서 그랬듯이 또 다른 놀라움이 있을 거예요. 지하철 내부의 세심한 배려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임산부 우선 좌석, 교통약자를 위한 넓은 공간, 스크린도어의 안전성까지. 모든 게 사람을 먼저 생각한 설계였죠. 영무원에게 물어봤어요. 임산부석에 일반인이 앉으면 어떻게 하세요?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죠. 대부분 흔쾌히 자리를 비켜주세요.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질서가 유지되는 신기한 시스템이었어요. 마포구 공공도서관도 방문했습니다. 24시간 개방, 완전 무료 이용,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맞춤 공간들. 여기서도 휴게소와 같은 철학을 발견했어요. 사서분께 물었어요. 밤늦게 오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인가요? 직장인들이 많아요. 퇴근 후에 공부하러 오시거든요. 노숙자분들도 가끔 오시는데 저희는 거부하지 않아요. 공공시설이니까요. 편의점 탐방은 또 다른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택배 접수, 공과금 납부, 은행 업무, 심지어 정부 민원 서비스까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이었다면 우체국, 은행, 시청을 따로 가야 할 일들을 여기서 다 해결하네요. 촬영을 마치고 호텔에서 루이스와 대화했어요. 레이첼, 우리가 진짜 찾고 있던 게 뭐였을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루이스. 시설이나 기술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 말이에요. 다음 시리즈 예고편을 만들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시설 비교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회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특히 약자를 대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걸요. 서울시 강연에서 말했어요. 저는 휴게소에서 시작해서 지하철과 도서관, 편의점까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기술이나 시설이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걸요. UN 포럼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동의 나라가 아니에요. 머물고 싶은 나라예요. 그게 진짜 강한 나라죠.
청중들이 박수를 쳐주었지만 저는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계셨다면 이 모든 변화를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오늘도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작은 배려에서 큰 감동을, 일상에서 특별함을 찾아서요. 그리고 이 여정은 계속될 거예요.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작은 공간들을 찾아서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